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그걸. 너 대체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그날 딸 영나에게 허를 찔린 순간 판의 주도권은 단숨에 영나에게 넘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집안의 판도를 뒤집을 영나의 활약.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평온한 저녁, 집안에는 익숙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웹툰 스토리를 구상하며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들려온 낮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영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퇴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고성이가 재빨리 나와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박진석은 외투도 벗기 전에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최 사장이 내 피를 한 등급 떨어지는 걸 넣었어. 바로 잘라버리고 공장장 갈아치우고. 새 업체 미팅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 없었어. 어머, 그렇다고 20년 거래한 업체를 교체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놀람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는 박진석의 말에 순간적으로 움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몰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이야. 나를 속여? 나를? 이래서 인간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야. 박진석의 말투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짓말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의 신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2층 난간에서 내려오던 영나의 발걸음이 계단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빠의 직설적이고 냉정한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고 그 말은 영나의 귓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 영나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 간이식 사실을 숨겼다는 걸 아빠가 알게 된다면 아빠는 절대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제야 영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가장 큰 약점이 아빠라는 것을. 아빠를 속인 엄마.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될 아빠. 조용한 계단 위에서 영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비밀이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영나는 지원과 함께 우진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그만 화분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고 화분에 붙은 리본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병실에 있느라 얼마나 힘들까? 이거 보면 조금은 힘이 나겠지? 영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화분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 가운을 걸치고 VIP 병동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화는 긴장한 듯 목을 한번 가다듬었고 영나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병실 앞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우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낯선 존재, 낯선 분위기. 영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두 사람은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VIP 간호사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분주한 움직임 사이에서 전화 통화를 막 끝낸 간호사 한 명이 보였습니다. VIP실 한우진 환자 특이사항 없나요? 영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공여자가 잠깐 이식을 보류했었는데요. 아마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공여자가 누구죠? 지환이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무 의심도 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은호 씨요. 이건 보호자 비밀 유지 요청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 짧은 순간 영나의 숨이 가볍게 멈췄습니다. 간호사는 두 사람이 위장한 의료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우진에게 문병을 간 것은 단순히 마음을 전하려는 행동에 불과했지만 뜻밖에도 영나는 아무도 말해준 적 없는 결정적인 이름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지은호.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보호자 비밀 유지 요청. 그 두 문장이 떼어낼 수 없는 스티커처럼 강렬하게 영나의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지은호?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우진 오빠에게 간을 기증한다고?
비밀 유지. 왜? 무엇을 숨기려는 거지? 지환이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증 동의까지 해놨는데 왜 보류가 됐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 영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간호사의 목소리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은호 보호자 비밀 유지 요청. 병실한 낯선 여자, 비밀 유지, 기증 보류, 정체 모를 이름. 모든 요소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분명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아주 깊숙한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진의 간이식에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란은 새로 계약한 작은 작업실에서 지환과 마주 앉아 웹툰 콘티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흰 벽, 햇살, 새종이 냄새.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묘하게 설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환 오빠 여기서 작업하니까 생각이 더 잘 떠오르는 것 같아. 영란은 환하게 웃으며 펜을 돌렸습니다. 역시 작가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영감을 얻는다더니. 작가? 내가 작가라고? 그럼 너 웹툰 작가 맞잖아. 지환은 영나가 웹툰 작가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따뜻한 말투를 건넸습니다. 우와 오빠 내가 너무 멋있어 보여. 영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며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첫 장면을 쓰는 사람처럼. 지환은 그런 영나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을 찢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문이 갑작스럽게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작업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공기 온도가 한순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성이의 시선은 방을 가로질러 책상 위의 화분에 꽂혔습니다. 지환이 선물한 그 화분, 거기에 붙은 리본 문구. 박영나의 독립을 축하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고성이의 얼굴빛을 서늘하게 굳혔습니다. 작업실 정리하라니까 당당하게 빼라고 하더니 둘이 들어앉을 방을 구해? 아니에요 그런 거. 영란은 당황해 손을 흔들었지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고성이가 단칼에 영나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장 여기 정리하지 않으면 너 이러는 거 아빠한테 알릴 수밖에 없어.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재벌과 혼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고성이에게 영나의 이런 움직임은 계획에 틈이 생기는 것이었고 지환은 그 틈을 넓힐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영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속에서는 오래 눌러두었던 엄마에 대한 반감이 조용히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인생 설계 안에서만 날 가두려고 해. 내 행복은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엄마 계획의 도구일 뿐이야. 그 생각은 영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자리 잡았고 더 이상 엄마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은 날카로운 반항심으로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최후의 통첩을 남기듯 말했습니다. 이 작업실 당장 정리해. 고성이는 못마땅한 듯 지환을 한번 쳐다보고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까지 고성이는 영나가 곧 자신의 목줄을 쥐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나는 엄마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웃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한 이름이 그 균열을 빠르게 넓히고 있었습니다. 공여자 지은호. 그 이름이 영나의 머릿속을 쉼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어떤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영나는 엄마의 세계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가온재단 주차장에는 고성이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재단 로비를 지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고성이의 비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잠시 외출하셨습니다. 네, 저 잠깐 안에서 기다릴게요. 영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나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엄마같이 치밀한 사람이 집에 증거를 남겼을 리 없지. 하지만 여긴 엄마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야. 반드시 뭔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나는 집무실을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는 서랍,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나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노트북. 노트북을 열자 저장된 폴더 안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이름 하나. 한청아, 한우진, 청와대병원.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두 단어였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스캔된 이식 동의서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속 정보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혜자 한우진. 남. 1995년 10월 15일생 30세. 기증자 지은호. 여. 1995년 10월 15일생 30세. 기증자와 수혜자의 생년월일과 나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영나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 대체 어떤 관계지?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서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보호자 공통 고성이. 관계 쌍둥이. 쌍둥이. 그 단어는 영나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번지며 모든 퍼즐을 새롭게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그 쌍둥이 여동생이었습니다. 영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믿기지 않는 충격과 함께 새로운 의문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우진 오빠만 데리고 살았던 것일까? 영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노트북 화면에서 또 다른 폴더 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2호, 프로젝트 WJ. 폴더 이름을 보는 순간 영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호 은호, WJ 우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영나는 숨을 고르고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 문서 파일이 보였습니다. 마치 딱 이것만 보면 된다고 말하듯 조용히 떠있는 파일. 영나는 손끝으로 파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열리는 순간 영나의 호흡이 짧게 멈췄습니다. 지은호 간이식 계획서. 차갑고 건조한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래로 이어진 문장들은 자식에게 쓰는 문장이 아니라 프로젝트 대상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에 가까웠습니다. 은호에게 접근할 최적 시기 설정. 정서적 신뢰 형성을 위한 대화 설계. DNA 등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단계별 시나리오. 우연함을 가장한 만남 연출 시나리오. 간, 이식 전후 회복 기간에 맞춘 보호와 이동 계획. 영나는 스크롤을 내리는 손조차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모성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자식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계획이었고 도구였고 목적을 위한 관리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나는 한 가지 의미를 또렷하게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우진 오빠를 살리기 위해 딸을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나는 문서를 닫고 두 번째 폴더, 프로젝트 WJ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첫 문장이 영나의 어깨를 굳혀버렸습니다. 한우진 슈올츠 후계자 프로젝트 1차 실행안. 그리고 그 아래엔 더 차갑고 정교한 문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진의 대외 이미지 관리 계획. 학력, 경력, 가족 이력 정비. 슈올츠 지분 승계 로드맵 초안. 박성재가 후계 1순위가 될 경우 대비 플랜. 우진은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후계자 자원이었습니다. 쌍둥이 딸인 은호는 간이식을 위한 필요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엄마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애정을 말할 때조차 감정선 하나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식을 모성과 사랑으로 움직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영나의 눈앞에서 두 개의 폴더로 조용히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모두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책상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영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영나와 고성희 단둘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영나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적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두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냉기였습니다. 영나를 본 고성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은근히 압박이 묻어나는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진화제약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이번 주 안으로 약혼식 날짜를 정해서 알려줘야 해. 아빠 앞에서 분명히 싫다고 선언했음에도 고성희는 영나의 의사를 무시한 채 약혼식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영나라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밀의 열쇠를 쥔 영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정면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어쩌죠? 엄마가 신경 쓰셔야 할 일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고성희의 미간이 단단하게 접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영나는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진 오빠 간이식 공여자. 지은호 누구예요? 순간 고성희의 등골을 차가운 공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성희는 영나를 무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 당장 말 못해? 영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건 공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잠시의 정적 뒤 영나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우진 오빠 쌍둥이잖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그걸. 감정이 폭발한 고성희는 숨이 턱 막힌 듯 입술을 달달 떨었고 식은땀이 이마에서 번져내려와 턱 끝에 맺혔습니다. 너 대체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엄마가 감춘 이유. 아빠가 알면 절대 안 되는 이유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내 집무실에 왔다더니 그걸 손에 쥐었구나?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영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말을 바로 이어냈습니다. 아빠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저보다 엄마가 더 잘 아시죠? 영나에게 허를 찔린 고성희. 두 사람 사이의 주도권은 결국 영나에게 넘어갔고 고성희는 순식간에 핵폭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니? 넌 어차피 아빠한테 말 못해. 그 뒤에 일어날 일 너는 감당 못할 테니까. 고성희는 여전히 영나를 통제하는 전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나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엄마에게 하는 경고예요. 영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자식을 엄마 인생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고성희는 눈앞의 딸 영나를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니라 위험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요구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진화제약 약혼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 작업실도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진 오빠 병원에 있는 거 아빠에게 직접 밝히세요. 영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우진 오빠를 혼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영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목줄을 쥔 사람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들어온 계획에 균열이 생겼음을 감지했고 그 균열이 가장 길들여졌던 딸 영나의 손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문이 열리며 박진석과 성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실을 가득 채웠던 모녀 전쟁의 뜨거운 잔열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아직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미세한 전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이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박진석이 외투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숨을 고르고 순식간에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의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방금까지의 광기와 분노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짧고 단정한 그 한마디는 상황을 덮어버리려는 방패였고 동시에 영나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거실에 있는 모든 감정과 진실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숨겨진 쌍둥이, 우진의 생명, 그리고 엄마의 죄와 아빠의 신념. 모든 것이 지금 영나의 입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영나는 천천히 박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아빠한테 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고성이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에서는 떨림이 시작되었고 눈빛에는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어른거렸습니다. 박진석은 상황을 알 수 없어 당황한 눈으로 영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심각해? 영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고성이가 재빨리 다가와 영나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마치 입 열지 말라는 비명을 손끝에 담아 누르는 듯한 힘이었습니다. 영나의 몸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의 손길이 더 이상 자신을 막지 못한다는 듯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 거실 한가운데서 영나가 어디까지 폭로할지, 엄마의 비밀을 얼마나 꺼내놓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이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